테헤란의 거리에는 말 그대로 불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종말적인 폭격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대규모 정유시설에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밤하늘이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은 자신들 외에는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과 같은 국가들의 걸프 정유시설을 처음으로 폭격한 것은 바로 이슬람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석유 가격을 급등시켜 전 세계를 협박하려 했지만 그 전략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집중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매우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목표로 삼지 않았던 지역에 완전 파괴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떤 목표를 말하는지 그리고 왜 그 목표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며칠간이라는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진심으로 이 나라들이 방역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맞았던 것 같네요. 이 나라들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투기입니다. 이란이 한 가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생존을 석유에 더 의존합니다. 그 정권의 유일한 수입원은 암시장 석유 판매입니다. 그들의 석유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생명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인공지능이나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실제 불타는 이란 석유 저장고입니다. 어제 공격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도 아직 불타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사건은 이란 내에서 워낙 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무한한 영상과 다양한 각도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항공기가 토요일에 테헤란 주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란 최대 정유소에 있는 약 30개의 대형 석유 저장 탱크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란 석유부에서도 확인했는데 테헤란과 인근 도시의 여러 석유 저장소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란 시민들이 보내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테헤란 정유소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곳은 이란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로 전체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파디스 석유 저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곳은 테헤란 바로 외곽에 위치한 카라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불들은 작은 화재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계속 탈 것으로 보이는 대형 화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권의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세요. 1월 초에 일어났던 시위들은 정치적인 시위로 변하기 전에 경제적인 시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물 부족의 잘못된 관리, 인플레이션, 임금, 그리고 나라에서 무너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란에서 나온 몇몇 데이터를 살펴보며 평범한 이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달치 월급으로 이란에서는 달걀 8개, 그러니까 8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했고 정권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하려고 했던 건 오직 이슬람 혁명을 확산시키고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이란인들은 고통받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국내 공급량의 50%가 불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이란인들이 말하듯이 정말 위험하고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테헤란 정유소가 불타는 모습을 고속도로에서 이란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آدرنالین بیشتر میخوان
잠시 후에 목격자들이 이 장면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보여드린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이런 위험한 장면을 보여줄 때 영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내용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 점을 이해하지만 여러분께 모두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한이 걸리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어주시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격자 진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격자는 BBC에 마치 밤이 낮으로 바뀐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사방에 연기가 너무 많았고 집 안에서도 타는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방에 붉은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붉은 구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옥상에 오르자 유류 저장고가 불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CNN 기자가 테헤란에 들어가 그곳에서 직접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권이 하는 일을 비판할 여지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곧 보게 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영상들에서는 그가 친정권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들은 이 시기 테헤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에서 실제로 공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들어보시죠. CNN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란에 입국이 허용된 미국 방송사입니다. 우리 팀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곳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CNN의 수석 국제 특파원 프레드 블레이컨과 그의 팀이 테헤란에 있습니다. 프레드, 그 지역에서 공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존, 오늘 밤 테헤란에서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저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 묵직한 충격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가 밖에 나갔을 때 공중에서 전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지속적인 공중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동안 여러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테헤란 남부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도시 위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서쪽과 남쪽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일부 석유 인프라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테헤란 남부에 있는 대형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본 바로는 피해가 매우 커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란 측과 친이란 인사들은 이것을 민간인을 상대로 한 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평범한 이란인들을 위한 상업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 시설들은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며 혁명수비대는 수년간 국가 석유 자산을 사적 수입원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예산을 통해 운영하는 대신 그들은 석유 자원과 그 자원이 창출하는 수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자금은 레바논에서 예멘에 이르는 대리 민병대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며 중동 전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저장소들은 IRGC 보안군이 통제하고 경비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권의 군사 물류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됩니다. 이란의 자원은 이란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IRGC는 이 자원을 개인 전쟁 자금처럼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사태 격화라 부르기 전에 이란이 공항을 공격해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아침 실제로 드론이 공항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은 TV에 나와 걸프 국가의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사과하려 했지만 군부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과 아무 관련 없는 걸프 국가들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단지 그 나라들이 작전에 사용되지도 않은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란과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전쟁 범죄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 저장소가 공격당한 이유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번 공격이 강해 이란 거리들이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유 전문가가 아니지만
석유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훨씬 진압하기 어렵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석유를 더 잘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 끄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봤던 트윗,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트윗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란 전쟁 8일째인 오늘 현지에서는 중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이 지난밤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이 이 주차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 외에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파세스키안은 미국의 요구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본이라 불리며 24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폭격기 세대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는 테헤란과 이스파한의 이란 테러 정권 기반 시설의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에 있는 한 경찰서가 이스라엘의 공습 중 하나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목격됐으며 이란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군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이란의 은행 계좌, 즉 IRGC의 자금줄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IRGC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차원이 없도록 전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IRGC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뒤에 있는 게 뭐야? 이보다 더 완벽하게 각본을 짤 수는 없을 겁니다. 테헤란이 불타는 동안 IRGC와 바시즈 병력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확성기로 선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군들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거리에 행진시키고 정권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꽃과 깃발을 건네고 있습니다. 전쟁, 미국. 전쟁, 이스라엘. 그들은 사람들에게 함께 행진하라고 강요하며 정권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칩니다. 선전 집회는 자유를 원하거나 1월에 그랬던 것처럼 정권에 맞서 시위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게다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지휘관들이 국영 TV에 나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쓰레기가 거리에서 활개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폭도들에게 죽음을. 누군가가 거리로 나오고 싶다면 그는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피로 물든 이스라엘 군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리로 내려오는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고 우리는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지도자 가족들. 세계적인 억압자에게 죽음을. 이슬람의 종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쉐바킨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미국에게 죽음을.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이 나라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IRGC가 미국과 싸운다는 이유로 IRGC를 신의 선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IRGC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군가 IRGC를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해 저항 세력이라 부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저항 세력은 국민입니다. 저항 세력은 부상 시위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받은 의사들입니다. 저항 세력은 총에 맞고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은 시위자들입니다. 저항 세력은 자녀를 찾기 위해 시신들 사이를 뒤져야 했던 가족들입니다. 돌봄을 범죄시하고 비무장 민중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권력은 제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IRGC를 지지하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세요.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진실을 그들에게 보내세요. 이게 바로 이란 내 이란인들이 그들의 소위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한 이란인이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국회 대표들은 가능한 한 빨리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지금 그를 해임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인다는 점입니다. 왜 그가 그들을 그렇게 빨리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유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이란, 그리고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이란 계정들에서 나오는 가짜 정보들을 반박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BBC에서 만든 편집 영상으로 기본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짜 정보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잘 집중해서 보세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AI 가짜 영상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 피드를 넘치게 합니다. 이 영상은 7천만 뷰를 기록했고 이란 미사일이 미군 전투기를 공격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비디오 게임 영상입니다. 가짜 영상 중 일부는 더 쉽게 구별돼요. 예를 들어 불꽃놀이는 어색하지만 같은 영상의 정지 화면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확인한 실제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 사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불덩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토요일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 공격 영상입니다. 이후 미국 레이더 장비 파괴를 주장하는 위성사진 게시물이 있었지만 이는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이미지는 작년 구글 지도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하며 자동차들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유포되는 가짜 영상과 허위 정보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가짜 영상은 극적이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유하게 돼요.